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비유학 공고 2탄 만들어 봤습니다. 네, 회원가입하시고 잘 작성하셨나요? 인쇄도 잘 하셨고요. 입력 기간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응시 원서를 우편 제출 기한이 언제냐면 5월 28일까지. 그러니까 소인분까지만 접수. 이 말이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었는데요. 그러니까 28일에 내가 우체국에 가서 접수를 했다.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29일에 가서 접수를 했다? 안 됩니다. 우편 발송처 기억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편물 겉면에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3번입니다. 국비 유학생이 이제 합격이 됐어요. 그런데 5개 유학 대상 기관에서 입학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자격 상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외국 대학원에 이제 지원을 했을 때 이제 학교를 조사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교수진도 봐야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학회 펀딩은 잘 나오나. 그래서 처음에 한 30개 정도 크게 만들었습니다. 엑셀 파일로. 그러면서 점점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20개가 됐는데 근데 솔직히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대학원 원서 한 10개 정도 넣으시거든요. 진짜 10개에서 20개 정도 넣으시는데 대학원 원서비가 이제 120불에서 뭐 한 150불 정도 되니까 진짜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렇지만 좀 많이 넣으면 좀 아무래도 많이 붙지 않을까? 이런 심리 때문에 저도 많이 넣고 싶은데 국비 유학생은 이 5개 중에서 꼭 붙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학교를 적고 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국비 유학생이 합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대학원에서 합격 소식을 받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1, 2, 3, 4, 5를 다 떨어지고 6번만 붙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국비 유학생으로 지금 합격이 됐지만 장학금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 국비 유학생이 아닌 거죠.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이 5개를 고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과정이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특히 이렇게 추리는 과정이 거의 한 3주 정도 걸렸고 막 이메일도 보내보고 막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정리하시고 정말 자신의 분야 맞는 부분 조사하시고 그리고 비싸잖아요 너무. 그래서 꼭 5개 중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운 좋게 이제 이 5개 중에서 2군데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선택을 했고요. 꼭 하나라도 붙으셔야 돼요. 정말요. 그리고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특히 토플이나 GR이나 IELTS나 이런 어학 성적 같은 경우에 나는 좀 원본이 필요한데 라고 네, 필요하죠. 그런 일 있어. 그런데 어쨌든 원본을 제출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합격을 하시면은 이제 연락이 오는데요. 그 면접 볼 때 그 원본 가져가실 분 이렇게 연락이 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 시에 그 원본 대조를 해가지고 원본을 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원본 제출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순서대로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인더 편찬하시면 안 돼요. 응시 원서 인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쫙 나와 있죠. 그리고 유학 기간 5개까지만 되는 거고요. 졸업증명서 떼시고 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떼시고요. 그리고 이제 추천인인데 이제 추천서에 이제 학교 도장도 들어가야 되고 교수님 도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일찍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계신 분도 괜찮아요. 한국에 계신 분도 괜찮고요. 외국인 교수, 그러니까 외국에 계신 분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상급 이상 필수 제출이었었고요. 그리고 좋은 점은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네, 2015년에 봐도 괜찮습니다. 본 것도.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대외 활동 어떻게 했는지 실적별로 쫙 정리를 하셔야 돼요. 주로 일반적으로 최근 거를 제일 앞에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시가 보면은 학업 관련된 탐구 활동, 특히 이제 자신이 가려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 학과랑 관련된 활동을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한 5, 60%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에 관련된 거, 자격증 인증서, 제 생각에 한 30%? 그리고 봉사활동, 사회활동, 학생회 한 20%? 제 생각이에요.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외 수학 계획서, 자기소개서 포함해서 저번에 SOP랑
그리고 라이팅 샘플이랑 다 준비하셨죠? 네, 라이팅 샘플은 여기서 일단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랑 학업 계획서 2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쭉 보시고요. 네, 그리고 발표는 이제 한 달 후에 발표가 나고요. 홈페이지에 공지가 옵니다. 문자로 따로 연락 오지 않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접 시험이 이제 그 다음 달인 7월 16일에 있습니다. 네, 필수 준비물 꼭 챙기셔야 됩니다. 네, 면접 시간은 이제 1차 합격하신 분에 대해서 안내가 하고요. 그런 다음에 최종 발표가 두구두구두구 7월 30일 홈페이지에 뜹니다. 그리고 합격자 교육 꼭 참석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장학금 지급은 미국, 영국, 캐나다 세 나라는 최대 2년입니다. 그리고 꿈나래 기술 기능인 전형 박사과정인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그리고 장학금을 이제 주시는데요. 뭐 장학금에서 이제 학비랑 생활비랑 따로따로 주시나요? 뭐 이거 받았는데 생활비는 또 있나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부 한 번에 주십니다. 그래서 최대 1년 단위로 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 학점이 안 좋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급 중단 이러면 안 되죠. 아니면은 환수하거나 아니면 자격이 취소되거나 너무 무섭죠. 그리고 이제 나는 석사를 지원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박사를 하고 싶어 이러면은 박사로 변경되나요? 과정을 박사로 지원받게끔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일단은 제가 1탄에도 말씀드렸듯이 석사를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박사를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중복으로 장학금 받으시는 이제 대단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차액만 지급이 됩니다. 중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차의 장학금은 10%를 차감하고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 보고를 하면은 결과 보고 끝난 다음에 지급을 해주십니다. 네, 완전 좋죠? 항공료 지원도 해주세요. 그래서 출국 기구 항공료는 구매하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이제 7월 달에 합격자 발표가 나고 그 다음에죠. 9월 말까지 꼭 받으셔야 돼요. 정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키포인트 뭐냐면 중요한 사항 5개 대학원을 잘 골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제까지 합격을 해야 되냐 22년 9월 말까지 합격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기간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외국 대학원 같은 경우 이제 12월부터 이제 원서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월부터 국비 유학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7월에 붙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때 8, 9, 10, 11 시간이 있는데 이때 막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비 유학을 하시기 전에 좀 대략적으로 이제 플랜을 짜셔야 돼요. 이 대학원에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5개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서를 넣고 이제 한 2월 정도에 합격 발표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때부터 또 다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뭐 어떤 서류를 내면 될지 이렇게 다 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 추가 합격이고 이렇게 기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개강 전에 연락이 왔다, 뭐 한 달 전에 이런 소식도 듣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국비 유학을 합격하고 그 다음에 9월 말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면은 땡 내년에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개 대학원 진짜 잘 선택하시고요.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갑자기 나는 연구 분야가 여기에 관심 있다고 썼는데 내 관심이 바뀌었어.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른 분야는 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저는 사실 국비 유학생이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처이신 여기 이 이메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전화를 하셔도 되긴 되는데 이메일 굉장히 빨리 답장해 주시거든요. 네, 그리고 장학금 지급액을 보겠습니다. 네, 4만 불 주십니다. 미국 기준으로. 지급 기간은 2년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꿈나래 전형 같은 경우에 3년 지급이 됩니다. 네, 캐나다, 뉴질랜드 이렇게 금액이 쫙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꿈나래 기술 기능인 전형은 박사과정이면은 3년 지원이 된다. 네, 그리고 이 순서대로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이 응시원서, 2번 이렇게 순서대로 보내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응시원서를 지금 넣었다 하면은 여기다가 이름을 적습니다.
이번에도 이름을 적고 그래서 정리하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응시원서 샘플인데요. 사이트에 가입을 하셔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용입니다. 이거는 인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사진 위에다가 꼭 대학 총장 직인 날인 하셔야 되고요. 사진은 원본 사진이요. 그냥 인쇄된 거 말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5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국비 유학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외국 대학원에 붙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미리 붙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 대단하시죠. 미리 붙은 다음에 국비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은 이미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취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멋있다. 이렇게 취득으로 써 있으면. 그리고 제가 헷갈렸던 부분은 여기였어요. 정부 수입 인지 5,000원을 여기에다가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을 알아보셔서 붙이시면 됩니다. 꼭 붙이셔야 돼요. 그냥 5,000원 현금 보내시면 안 돼요. 네, 추천서가 나와 있습니다. 응시자 성명, 교수님 이제 성명, 교수님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전화, 소속 다 적으시고요. 그래서 직접 이제 날인이 들어가야 돼요. 네, 지원 전공 관련 대외 활동 실적 기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활동을 했는데 기간은 여기였고 활동이 주로 어떤 건지 요약하시고 활동 실적이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했고 뭐 결과물이 이렇다 하시고 그 다음에 증빙 서류 뭐 자격증이나 수료증 이런 게 있겠죠. 근데 또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실적이 많으신 경우가 있어요. 최대 4쪽으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오래 걸렸던 부분 국외 수학 계획서입니다. 선발 분야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유학 기간에 또 적습니다. 5개. 그런 다음에 박사과정이시면은 이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예상 출국 시기 적으시면 되고요. 아마 이제 주로 8월 중순 정도에 개강을 하기 때문에 8월이라고 적으시면은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되는 국비 유학 기간은 이제 박사과정 같은 경우 2년 지원이고 끝날에 기술 기능에는 3년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박사과정은 빠르면 5년이잖아요. 그래서 5년 아니면은 뭐 6년 이런 식으로 적어둡니다. 이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예상되는 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업 종료 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적어줍니다. 네, 자기소개서도 적으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만약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부디 잘 되시고 꼭 국비와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